한낮에는 더워가지고 차 타고 다닐 때 어때요? 에어컨 틀었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가지고 지금 또 긴 소매팔이 필요하죠. 긴 소매 옷을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지만 감기 또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이제 목차거든요. 일단 비염, 가을 하면 비염 딱 떠오르죠. 지금 아마 나가면 소비자들께서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건조증, 피부가 지금 가렵다든가 안구 건조증, 점막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신경질환, 우울증, 무기력증. 괜히 가을이 오면 그냥 우울해지고 무기력이 막 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딱 한 음식이 요거예요. 꼬지 꽂고 동그랑땡 굽고 이래가지고 가족끼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점이죠. 내 몸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안 먹은 것보다 못해요. 그죠? 얘 괜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나면. 근데 항상 먹을 때는 즐겁게 먹고 다 먹고 나서는 그냥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해요. 다이어트 좀 했다가 항상 스위치 온을 갖다가 이제 살이 좀 한 1kg, 2kg 늘 것 같으면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몸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면서 또 몸 관리는 되거든요. 유지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가끔씩 해가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한절기 감염 질환. 그래서 잠시 얘기하면 요새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하다 보니까 지금 감기 환자가 뚝 떨어졌어요. 그죠? 그 약국에는 막 유효기간이 지나는 약이 막 쌓이기도 하고요. 특히 제일 어디가 타격이 심하냐면 소아과예요. 소아과, 안과. 소아과가 지금 폐업하는 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고 마스크를 항상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기가 오지 않는데요.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했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가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다 보면 우리 온몸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혈관 관리만 잘하면 우리 몸에 병이 오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이제 혈관 관리, 면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 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를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또 좀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마 올 가을에는 비염 환자들이나 또 이렇게 감기 환자들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렇게 소개하자면 알레르기란 그죠? 알레르기 많잖아요. 그죠? 과도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뭐 그저 기분이 나빠지거나 가렵거나 피부에 뭔가 나는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나중에 호흡 곤란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또 알레르기성 청식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증상이 있고 증상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많지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비염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알레르기성은 뭐냐면 나무나 꽃가루, 또 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해가지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4월에서 5월 달에는 나무나 꽃으로부터 이제 비염이 오고 내가 가만히 모든 사람들이 아마 비염 가볍게 증상은 다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달에서 7월 달에는 내가 왜 왔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아마 풀잎들이 또 나를 건드린 거고 또 9월에서 10월에는 갈대 잎들이 많이 날려서 아마 나를 건드린 것 같아요. 항상 올 때는 눈가름과 같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정석진 사님도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비염이 심했거든요. 항상 가을만 되면 화장지를 코에 꽂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둘이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는 엄마 4월에서 5월 달에 그런 거 보니까 아마 꽃가루였던가 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성 비염입니다. 혈관성 비염은 온도 변화나 습도 변화가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요. 맑은 콧물이 계속 흐릅니다. 이럴 때는 혈관성 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축성 비염이라고 또 있습니다. 코딱지가 잘 생기고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요. 코딱지 잘 생기면
또 뭐죠? 코 점막이 이렇게 건조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 항상 이렇게 좀 촉촉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아 이럴 때는 아, 이게 위축성 비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일단 의식하지 않으면 돼요. 또 가을이 되니까 비염 있으신 우리가 우리 소비자분들은 아 가을이니까 나 또 올지도 몰라 아마 또 비염 심해질지도 몰라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오는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이제 코 풀기도 하셔야 돼요. 그 코를 자꾸 풀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밖에 나가면 우리 그래도 아메이 화장지는 천연 펄펄해서 조금 나은데 다른 타사 밖에 나가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화장지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자꾸 코에 갖다 대면 코가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낫지를 않거든요. 그래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코가 흐르면 흐르는 대로 놔두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낫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 가만히 해보면 초등학교 줄 서가지고 손수건 옆에 달았던 생각 나죠? 코 닦으려고. 코 찔찔이들 많았잖아요. 소매가 보면 벤질반질하게 막 코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아직도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거든요. 다 없어졌거든요. 아이 때에 생겼던 게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저절로 낫기도 많이 하고요. 내가 건강하고 또 영양 보충해주고 하면 또 저절로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 그리고 환경, 습도나 온도, 위생에 좀 주의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영양입니다. 영양. 옛날만큼 우리가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식품으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하면 우리가 뭐죠? 이렇게 보통 보면 엘로케가 딱 나와요. 엘로케는 다음 파트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D예요. 여름에는 그나마 햇빛이 좀 받아가지고 비타민 D를 조금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을로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가 햇빛 보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굉장히 결핍이 많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적어놨거든요. 1위 정어리, 2위 연어, 3위, 4위 삼치, 5위 계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계란 한 개에 20IU가 들어있답니다. 우리 비타민 D 한 알에 얼마 들었죠?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하니까 제가 다 대답을 다 못 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알에 비타민 D 1000IU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란 몇 개 먹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50개 정도는 먹어야 우리 비타민 D 하나를 하고 막 먹겠더라고. 그럼 비타민 D 하나를 먹을래요? 계란 50개 먹을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 비타민 D 굉장히 효자식품이거든요. 전번에 한번 비타민 D에 대한 교육도 해드렸지만 그리고 표고버섯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또 3개월에 32,000원 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 효자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많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가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칼슘을 운반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될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좀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혈중 농도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을 보면 이거는 TV에서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비타민 D 부족군가 43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지금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되고 우리나라 90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90% 이상들이 다 비타민 D 부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트리라이트에서 빨리 내보낸 게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드시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농도도 그래요. 정상군, 부족군, 결핍군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 D는 무조건 좀 많이 드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많이 우리는 한 알만 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한 알. 알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먹기도 편하고 하니까 좀 많이 드시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지금 나가면 유산균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어요. 간 크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직도 유산균 안 먹는 사람은 간 크다고 보시면 돼요. 면역 반응 조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면역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유산균은 필수 제품이거든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답니다. 유산균이.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에는 반응을 하지 꽃가루나 음식 성분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산균이 뭐냐면 면역세포들을 키워서 이겨낼 수 있게끔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산균은 저도 지금 교육하기 전에 유산균 지금 2포를 먹고 앉아 있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3포? 그래도 또 맛이 있어가지고 또 심심한 배가 고프면 또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제력이 허락하면 많이 먹고 싶어요.
하루에 막 다 먹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유산균은 좀 많이 좀 전달,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 제품들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숙지하셨다가 이렇게 좀 많이 전달해 주시고, 유산균은 제가 전번 또 강의할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균, 6가지 균질 다 들어있다는 거.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 많이 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로케어가 나옵니다. 엘로케어는 9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누트리라이트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3가지 식물의 최적 배합 비율로 만들어서 특허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성이에요, 엘로케어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먹고 좋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엘로케어만 꼭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렇게 효과를 확 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우리 누트리라이트 식품 중에서 까만 알로 만들어 나온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다 기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도 아닌 것이 약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실험 계속 검사하고 해서 2009년을 연구 실험했다가 2011년도에 엘르케어가 출시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피카오 프레토, 계피, 아세로라, 체리 이렇게 3가지를 딱 배합해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거든요.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잖아. 한 가지만 넣는 것보다 2가지, 3가지 배합했을 때 맛을 탁 낼 수 있듯이 우리가 엘로케어 가지고 그런 제품이에요. 3가지를 혼합해서 우리 코의 가민 반응 개선에 정말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식품 하나에도 9년을 연구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고, 우리 백신 굉장히 문제 많죠? 우리 제 신랑 정순재 사장님도 한 일주일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진짜 119에 실려갈 뻔했거든요. 그런 실험 겨우 2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험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루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백신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엘로케어 만들어내고 9년 동안 연구 실험했다, 이런 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뭐 이거 보면서 정말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트리라이트는 대단하다,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이 끝났습니다. 그죠? 심혈관 질환으로 가겠습니다. 가을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쓰러지잖아. 그죠? 가을 되고 이렇게 소식이 없어 내일 또 가보면 돌아가셨대요, 저녁에. 막 이런 소리 막 듣잖아. 그죠? 겨울철에는 이제 체온이 하락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압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렇게 혈관이 굉장히 좁아지고 하니까 잘못하면 돌아가시죠. 그렇게 잘못하면 심장에 걸리면 심근경색이고, 또 뇌가 탁 맞추면 뇌졸중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 굉장히 이렇게 조심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좋은 영양소라든가 또 운동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혈압이 올라가면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고 끈적해지거든요. 이로 인해가 혈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막혀서 우리가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가을철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실지.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밖에 나가서 소비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아팠던 터라 밖에 나가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보여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이 건강해져가 너무 좋고 다시 젊어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그게 아마 다 누트리라이트 덕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 주먹씩 먹잖아요, 우리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소비자들은 다 몰라요. 꼭 한 가지만 달라, 2가지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자분자분 하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아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서 미니 뇌졸중이란 감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번에 뭐 이렇게 그냥 뇌졸중만 들었지 미니 뇌졸중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요거는 뇌졸중 전 단계에 오기 전에 이렇게 증상이 가끔씩 나타난답니다. 하루에 완전히 증상이 회복돼 심혈관 질환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의 확실한 경고 증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증상이 없어졌다고 가볍게 넘어가면
조만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병원을 찾아서 진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니 뇌졸중이 발생한 직후에 이틀 이내에 5%, 일주일 이내에 11%의 환자에서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오면 가세요. 대표적인 이렇게 증상을 보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가끔씩 오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60 넘으신 분들 가면 너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맡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가끔씩 시야가 또 흐려지는 경우, 자꾸 한쪽으로 몸이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증상이 오면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얘기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은 또 그럼 나는 그럼 또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관리를 제가 이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뭐죠? 마늘이잖아요. 그죠? 마늘은 뭐예요? 사람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삼국 유사 보면 건국신화에 이렇게 등장할 만큼 우리가 친숙한 건강식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이 찬 사람. 요즘 이철에 꼭 관리를 이렇게 전달하셔야 돼요. 감기 예방. 관리를 말하고 되면 이게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나가보면 나 마늘 많이 먹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늘 빵과 찜과 동시에 이렇게 영양소는 많이 이제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국에 뭐국 끓일 때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국 끓이면서 아마 또 파괴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트라이트에서는 관리 뭐죠? 딱 바로 한을 만들어 놨는 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양가는 그대로 100%다 먹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120정. 이것도 가격도 저렴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마늘 지금 굉장히 꽤 비싸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씩 두 알 사로 두 장씩 이렇게 먹으면 또 감기 예방도 되고 모든免疫 키우는 데는 이게 너무 좋고 또 그 열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몸 체온 1도 올리면 암도 도망간다 하잖아요. 그죠? 마늘을 수시로 계속 이렇게 좀 먹어주시면 이렇게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삼과 같은 효능을 낼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산삼은 사실 비싸서 다 못 사 먹잖아. 근데 너무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싸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비타민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알리신 성분이 혈관에 이제 이렇게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주거든요. 우리 마늘 안에 알리신 성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 약 먹는 사람들 관리 많이 전달해 주시면 돼요. 코코텐과 관리를 드시게 하시면 좋거든요. 또 항암효과도 하고 또 항암효과를 가지고 대장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은 암들의 발병률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독 효과도 합니다. 마늘에 있는 황성분이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을 밖으로 배출해 주기도 하거든요. 다들 관리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좋은 식품이라고는 아마 인지 못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에 잘 배워두셨다가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 증진. 알리신에 있는 또 크레아틴 성분이 근육 생성을 돕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좋고, 그리고 항균 작용도 합니다. 식중독 예방에 이렇게 마늘을 사용하고 위험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군을 죽이고 기생충을 구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타임지에 따르면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생제 자꾸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마늘 이렇게 또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력 증강. 마늘 먹으면 남자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저도 나가보면 남자들도 이렇게 좀 짓궂은 남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정력제는 좀 없나 막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또 관리하고 저는 세몬 오메가3를 권해드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관리, 정력 증강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열을 내서 혈관을 갖다가 늘려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임신 이제 준비 단계에 있던 분들도 이렇게 많이 좀 부부지간에 좀 많이 드시게 하면 난자와 정자의 발육을 도와서 정력 증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많은 역할을 하죠. 저는 사실 관리가 이렇게,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야, 관리를 꼭 챙겨 먹어야겠다. 사실 저는 관리를 또 먹으니까 이 목구멍이 굉장히 따가우면서 다른 건 아무 부작용이 없는데 관리를 먹었더니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별로 제가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야, 이 제품은 또 필수품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또 당뇨 예방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혈당을 좀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래서 당뇨에도 좀 좋고, 또 소화 기능이나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알리신이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마늘은 소화성 궤양을 발생시키는 위생 기생충을 이렇게 제거하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을 주며 안압을 또 낮춰주기도 하고요. 각막염을 일으키는 유기체를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꼭 드셔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효과를 내는데도 안 먹고 있으면은 내 몸이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 그죠? 이런 말이 있대요. 젊었을 때 내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으면 내 몸이 삐져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 몸을 책임을 못 져야 된대요. 지금 저는 90세 노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요 다 보거든요. 어머니 때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좀 많은 식품을 드시고 좀 건강했으면 옆에 이렇게 안 그럴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내 몸을 관리해 놓지 않으면요, 이제 자식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절기에는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죠. 피부나 안구, 구강내, 뼈, 기관지, 점막 많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수분이 부족해서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이렇게 안구 건조증,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고 해야 되거든요. 안구 건조증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안구 건조증 증세가 진짜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성화 때 치료가 나중에 만성화가 되면 치료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각막이 손상되고 염증 생겨 시력자로 또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세혈관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굵어져서 눈이 붉게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죠. 나이를 이렇게 먹고 어떤 데는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막 눈이 붉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괜히 쳐다보면 또 무섭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안구 건조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갈리라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칼슘 플러스 같은 거 많이 좀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강 건조증도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란 이렇게 침이 적정량 이상 분비되지 않아서 입안이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구강 건조증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염이 있으면 코로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입을 항상 벌려가지고 숨을 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입안이 자꾸 건조해지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침을 이렇게 많이 뱉는 사람들도 옆에서 볼 수 있는데 침도 많이 뱉으면 안 좋아요. 침이 우리가 많은 작용을 하는 자꾸 뱉어버리면 입안이 자꾸 건조해지거든요. 우리가 침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얘기를 해서 만들든지 물을 많이 마셔서 만들든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자꾸 하다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을 이렇게 뱉지 말고 많이 이게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강건조증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뭐 때문에 생기냐면 우리가 약을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지금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약 잘 모릅니다. 제가 아메 사업을 하고부터는 사업 하기 전에는 계속 아파가지고 약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 구석 성한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메 사업을 하고부터는 제가 약을 딱 끊었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제가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다 그래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병원에 가서 진단만 받아와. 약은 절대 안 지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약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약에 이제 한 가지 고치려면 그 옆에 10가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약을 계속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나중에 낫지 않아요. 내 몸이 낫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구강건조증 이런 것도 다 약을 많이 먹어서, 젊었을 때 약을 많이 먹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혈압약, 당뇨약, 무슨 약, 우울증 막 약 이런 거 많이, 우리가 가보잖아요. 식탁 위에 가면 막 약으로만 한 박스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계속 먹다 보면 연세가 드시면서 우울증도 오고 구강건조증 모든 건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왔죠.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많이 마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점막이 항상 좀 이렇게 촉촉할 수 있게 조금씩 이렇게 자주 마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통에 물 여 다니잖아요. 그죠? 저도 물통에 항상 물 2통씩 넣어 다니면서 거의 한 2리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마시고 집에 들어옵니다. 조금 남았으면 차 딱 세워놓고 그거 다 마시고 집 들어와요. 그래서 물 먹는 습관을 이렇게 이제 들였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라서 많이 먹었지만 아마 또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면 아마 또 물을 안 드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암 환자들을 예를 보면 병원에서 얘기하시잖아. 암 환자들이 물을 하루에 한 컵도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고 물으면 안 땡긴대요. 근데 약은 땡겨서 먹나? 좀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약 먹듯이 물을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컵에 물을 받아 놓고 식탁에 올려놓고 오메 마시고 가메 마시고 오메 가메 이렇게 물을 계속 마셔주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지금 아마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소비자들 만나면 나 물 잘 안 먹어요 하시는 분 많을걸요 아마. 그래도 물을 많이 안 먹으시면 이런 병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좀 미지근하게 해서 많이 좀 드시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에 미네랄 듬뿍 들어있잖아요. 그죠? 나쁜 물은 저는 또 많이 먹으라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암에 이스프링 물 좀 많이 먹어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도 어떤 물을 먹냐에 따라서 또 내 몸이 또 건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프링 정수기도 좀 많이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을 보면 우리가 점막 하면 비타민 A잖아. 그죠? 비타민 A가 뭐예요? 카로틴 플러스. 이게 계속 품절되어 있다가 요 최근에 또 나왔죠. 저도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품절이 돼서 내먹었는데 카로틴 플러스는 다 여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식품들 아시죠? 필수품이라는 거. 비타민이 눈의 각막이나 피부, 입안, 위장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용하는 데가. 점막에 우리 몸이 전부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로틴 플러스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또 제 소비자분 한 분 있는데 폐암으로 지금 이렇게 방사능 치료도 받고 하는데 카로틴 플러스 한 달에 3통씩 들어가거든요. 계속 먹으라고. 폐에 물을 채워주잖아요. 물이 빠지는 걸 방지를 해주는 게 또 카로틴 플러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는 이 계절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 제 파트너면 이거 샀나 안 샀나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강의 듣고 내일 다 주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꼭 먹어야 돼요. 우리 김세준 리더님한테 내일 매출이 얼마나 오르나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오늘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안 올랐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한 이 식품 내일 다 사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점막이 마르게 되면 이렇게 먼지와 세균이 이렇게 못 걸러내요. 우리가 이렇게 코든, 태든, 점막이 이렇게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촉촉하면 이렇게 걸려주는데 메말라 있으면 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못 이겨내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뭐 이렇게 그 많은 몇천 명이 있어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잘 안 걸렸잖아. 우리 암이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 그룹에서 걸렸다 하는 사람 한 분 사람도 없잖아. 다 잘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을 깨끗이 한 사람,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거 마시면 돼요. 내 몸 잘 챙기고 깨끗하게 하고 손발 깨끗하게 하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잘 또 드셔가지고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위암이나 방광암, 폐암 등의 위험성이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카로틴 플러스를 먹게 되면 이게 건조해지면 이런 게 굉장히 높아져요. 자궁이라든가 이런 게 위암에 전부 폐 점막이 다 있잖아. 그래서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카로틴 플러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울증, 무기력증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이제 우울해져. 저도 가을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가을만 되면 괜시리 마음이 막 어디 떠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막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또 추위하고 더위를 굉장히 이렇게 빨리 민감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가을을 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자는 봄
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을을 많이 타. 그래서 내가 남자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막 내가 남자 기질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 몸의 기온이 이렇게 온도차가 굉장히 민감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서 이렇게 가을로 접어들 때 일조량이 햇빛을 받았을 때 분비가 왕성하고 세로토닌 분비도 줄게 되며 우울한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로토닌을 재료로 하는 멜라토닌도 이렇게 감소해서 수면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가을철 건강을 잘 하셔야지, 요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지 우리가 겨울을 잘 보내고 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무기력증, 도대체 내가 우울증인지 무기력증인지 구별 못할 때 있잖아요. 어떨 때 갑자기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일반 우울증 그냥 일반 우울증 환자들 이런 분들은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또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못 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또 그 식욕이 그냥 먹기 싫어져. 그래서 빼상 마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중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리고 변비가 생기기 쉽고.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으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갱년기를 접으면서, 갱년기를 접하면서 또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게 요때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극복을 하지 않으면 또 평생 우울증 약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 먹기 시작하면 그분은 나중에 노후에 굉장히 뭐 자식들한테 민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오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성 우울증 환자, 지금 가을이 오니까 약간 우울해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잠이 많아져요. 괜히 막 잠, 누딱 하면 잠 올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사실 낮잠이라고는 이날이 때까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 좀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좀 잠도 오고 막 그렇더라고. 그게 이제 그거 우울증인지 이거 우울증인지 잘 모르겠어요. 백신 후유증인지 이건지.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져가지고 사실 며칠 동안 일을 못했거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렇게 겹쳤나 봐요. 그게. 그래서 또 몸은 또 이런 남 먹는 거 보면 또 막 땡긴다 그래야 되나, 먹고 싶잖아. 막 먹을 거 있으면 많이 먹고 싶고, 그리고 단 음식을 자주 찾아요. 옆에 사탕 있으면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마 제가 가을이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별해 주시면 돼요. 아마 지금 나가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신 분들이 아마 밖에 나가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김세준 리더님 뭐 줘요? 비타민 B 플러스 주시잖아. 왜 주시게요? 먹고 사업 잘하라고. 이거는 에너지 대사를 시키기 때문에 축축 처져 있지 말고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을 되면 막 처지고 막 이렇잖아. 그럴 때 비타민 B 플러스 비타민 B를 갖다가 좀 많이 먹어주면 이렇게 좀 그게 해소가 돼요. 이렇게 이쪽 있잖아요. 비타민 B 역할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물론 탄수화물, 즉 단백질은 이제 필수잖아요. 우리가 그 단백질은 지금 계속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단백질 안 먹으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노후에 못 걸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꼭 좀 드셔주시고, 이제 고기에다가 비타민 B 역할을 보면 에너지 대사를 시켜주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 저는 소화제로도 많이 전달해줘요. 막 소화가 안 돼 이러면 이스트비 주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뱃살 많이 나와 그럼 또 이스트비 주거든요. 사실 이스트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피로감도 에너지 대사를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복부 비만 요런 분들은 이스트비를 하루에 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씹어 먹어라 막 이러거든요.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이렇게 몸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부족하면은 비타민 B 부족하면은 뭐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면증이 오고 스트레스 등이 많이 생겨요. 또 유달리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있죠. 저는 식품을 잘 먹어서 그런가 스트레스는 웬만하면 잘 안 받아요. 그냥 어허허 하고 많은 스타일이라서 뭐 또 그런 건 없는데 스트레스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 저는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서 스트레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또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거든요. 뇌의 영양소가 포도당인데 탄수화물에 이제 포도당 합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냐면 비타민 B를 뇌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이 뇌 영양소, 브레인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꼭 이스트비는 씹어 먹는 사람 씹어 먹는 거는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건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잘 먹어요.
씹어 먹는 게 정말 싫다 하면 비타민 B 플러스 드리면 되고, 뭐 나는 뭐 이스트비를 또 먹으니까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래서 또 그러신 분들은 또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저 두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비타민 B 플러스가 하는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또 많이 좀 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막 너무 급하게 시간 맞춘다라고 막 말이 너무 빨라서 다 이해했나 잘 모르겠는데 참 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내 마음도 건강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누트리라이트로 정말 믿을 만한 회사잖아요. 또 많이 드셔가지고 또 많이 소비자들한테 전달하셔가지고 온 국민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